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3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수학 영역 중에서 선택 과목 미적분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공통 영역 22문제를 같이 풀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23번부터 같이 빠르게 보도록 하자. 23번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루트 x 플러스 4 마이너스 2분의 ln x 플러스 1의 값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의 기본 공식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어진 극한을 변형하게 되면, 자, 분자의 ln x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분모에 x가 있어야만 극한값이 1인 걸 알 수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분모에 x를 곱했으므로 분자에도 x를 곱해줘야 한다. 그리고 원래 있던 분모 루트 x 플러스 4 마이너스 2. 그럼 이때 아까도 말했다시피 x분의 l은 x 플러스 1이 1로 다가가기 때문에 이 분수를 분모에 유리화를 해주게 되면 루트 x 플러스 4 플러스 2가 되게 되고, 그럼 x가 0으로 다가갈 때 이 값은 루트 4 더하기 2, 즉 2 더하기 2이므로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 그러므로 23번의 정답은 4번. 24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다가갈 때 n분의 1 시그마 k 콜 1에서부터 n까지 루트 1 플러스 n분의 3k. 그래서 이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문제인데 1 플러스 n분의 3k를 xk로 두게 되면 주어진 급수는 인테그랄, 자, k가 0일 때 1이고 k가 n일 때 4, 그리고 루트 x, 그 다음에 n분의 3이 있어야 되는데 n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앞에 3분의 1을 곱해줘야겠다. 그러면 3분의 1, 자, 루트 x는 x의 2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이걸 적분하게 되면 3분의 2 x의 2분의 3제곱 1부터 4까지. 그러면 9분의 2는 앞에 개수니까 나오게 되고 4의 2분의 3제곱, 즉 8 마이너스 1의 2분의 3제곱.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9분의 14. 그러므로 24번의 정답은 3번. 25번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다가갈 때 3의 n제곱 플러스 2의 2n-1제곱 분의 an 더하기 1이 3일 때 a2의 값은, 그러면 분모의 공비 중에 절대값이 큰 i가 바로 2의 2n-1제곱, 지금 3의 n제곱의 공비는 3이고 그 다음에 2의 2n-1의 공비는 4이기 때문에 이 공비 4의 절대값이 더 크므로 이제 원래 정석적으로 풀게 되면 4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줘야 되는데, 결국 이 값이 3이 된다는 이야기는 an이 바로 3 곱하기 2의 2n-1이라는 이야기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본 값이 a2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 3 곱하기 2의 세제곱, 즉 24. 그래서 원래 정석적으로는 분모 분자를 4의 n제곱으로 나눠서 풀어야겠지만 개수만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4의 n제곱을 제외한 앞에 개수를 비교해보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쉽게 an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5번. 26번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루트 시컨트 제곱 x 더하기 탄젠트 x와 x축 y축 및 직선 x는 3분의 파이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도형이 있다. 이 입체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일 때 이 입체도형의 부피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주어진 구간에서 단면의 넓이를 적분하면 되기 때문에 이 단면이 지금 정사각형이므로 v는 인테그랄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이 길이, 즉 루트 시컨트 제곱 x 더하기 탄젠트 x의 제곱, 다시 말해서 시컨트 제곱 x 더하기 탄젠트 x를 적분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시컨트 제곱 x는 탄젠트 x를 미분해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탄젠트 x는 마이너스 ln 절대값 코사인 x를 미분해서 만들어지므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루트 3 마이너스 ln 루트 3분의 1 ln 2분의 1이겠네. 그럼 ln 2분의 1이니까 부호를 바꿔주고 ln 2 0을 대입하면 0, 0을 대입하면 ln 1이라서 0.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부피는 얼마가 된다? 루트 3 더하기 ln 2가 되겠다. 그래서 보기에서 골라보니까 26번의 정답은 4번. 27번. 자, 그림과 같이 하고 이제 굉장히 긴 지문이 주어져 있는데 뭐 쭉 읽어보고 요약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많이 풀어왔던 등비급수 문제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등비급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문제에서 주어진 기본 요건, 그러니까 중요한 그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면 4분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그 다음에 OC1 대 OD1의 길이비는 3대 4, 그리고 이 삼각형 P1Q1A1에서 P1Q1과 A1Q1의 길이가 똑같고 각 P1Q1A1은 2분의 파이, 그리고 OQ1, OA2, OB2가 길이가 똑같고, 그래서 이제 닮음으로 여기 두 번째 그림이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그 그림을 그려 나갈 때 결국 이 등비급수의 합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그림에 나타내 보면 반지름의 길이 1이고 OC1 대 OD1의 길이가 3대 4인데, 지금 이 대각선 즉 OP1 또한 반지름이라서 1, 그러므로 3대 4대 5에 의해서 결국 OC1의 길이가 5분의 3, 그 다음에 OD1의 길이는 5분의 4, 그랬을 때 당연히 A1, C1의 길이는 5분의 2인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P1, C1도 마찬가지로 5분의 4이기 때문에 A1, P1의 길이가 5분의 2 루트 5가 되겠고, 이때 이 삼각형 A1, P1, Q1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 한 변의 길이 A1, Q1의 길이는 루트 2로 나누게 되면 5분의 루트 10. 그래서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가 S1이기 때문에 S1을 계산해 보게 되면 5분의 2에 2분의 1, 즉 5분의 1인 걸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S1은 구했고, 이제 우리는 공비를 구해야 되는데, 자, 다시 여기다가 똑같이 OP1을 그린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 OP1과 OA1의 길이가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로서 똑같으니까 OA1P1은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Q1A1과 그 다음에 Q1P1의 길이가 똑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이 또한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이 두 삼각형 모두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O에서 A1P1에 이렇게 수선에 발을 내리게 되면 이 선분 OM이 Q1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OQ1의 길이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왜냐면 닮은 비를 구해야 되니까 다른 길이들을 계산해 보면 아까 A1P1의 길이가 5분의 2 루트 5, 그렇다면 이 절반은 5분의 루트 5가 되고, OA1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OM의 길이, 즉 OM의 길이가 5분의 2 루트 5, 그 다음에 Q1M은 A1M의 길이랑 똑같기 때문에 Q1M의 길이가 5분의 루트 5이므로 OM에서 Q1M을 뺀 OQ1의 길이는
5분의 루트 5가 된다. 즉, 두 번째 4분원의 반지름이 5분의 루트 5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길이가 1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에서 5분의 루트 5가 되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넓이는 5분의 루트 5의 제곱인 5분의 1배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결국 첫 번째 넓이와 등비급수에 필요한 계산에 필요한 공비를 모두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등비급수의 값은 1-5분의 1분의 5분의 1, 즉 4분의 1인 걸 계산할 수 있겠다.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보기에서 골라보면 2번. 28번. 지금 연이어서 도형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천천히 많이 풀어봤던 유형이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할게. 28번.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이고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위에 각 AOC가 2분의 파이인 점 C가 있다. 호 BC 위의 점 P와 그 다음에 호 CA 위의 점 Q를 PB랑 QC가 같도록 잡고 선분 AP 위의 점 R을 각 CQR이 2분의 파이가 되도록 잡는다. 선분 AP와 선분 CO의 교점을 S라 하자. 각 PAB가 세타일 때 삼각형 POB의 넓이를 F세타, 사각형 CQRS의 넓이를 G세타라 하자. 이때 이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말한 거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각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P가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각 APB, 그러니까 AB가 지름이므로 각 APB는 직각인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랬을 때 AB의 길이가 2이므로 BP의 길이는 2sin 세타. 그리고 원주각이 세타이니까 여기 중심각의 크기는 당연히 2세타가 되겠다. 그래서 우선 F세타는 쉽게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2세타이기 때문에 2분의 1 사인 2세타가 바로 F세타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보자마자 당연히 F세타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G세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CQ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똑같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CQ의 길이 또한 2sin 세타가 되겠고, 지금 삼각형 SAO에서 여기가 2분의 파이이고 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 그 한 외곽인 여기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이 삼각형 OCQ와 삼각형 OBP가 합동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각과 이 각이 같은데 이 각이 지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요 각시 또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남은 한 각은 뭐가 된다? 2분의 파이가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사각형 CQRS가 사다리꼴인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밑변을 알고 있으니까 이 SR의 길이와 QR의 길이, 즉 높이를 구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각을 좀 더 길이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AO의 길이가 반지름 1이고 그렇기 때문에 SO의 길이는 탄젠트 세타. 그렇다면 CS의 길이는 1 탄젠트 세타가 되겠고, 이때 S에서 CQ의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 각, 즉 각시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였기 때문에 이 각은 세타.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 수선의 발을 H라고 표시할게. SH, 다시 말해서 SH가 RQ의 길이랑 똑같은데 SH의 길이와 SR의 길이를 모두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SH는
1 빼기 탄젠트 세타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고, 그 다음에 SR의 길이는 CQ, 즉 2사인 세타에서 CH의 길이를 뺀 거니까 2사인 세타에서 빼자. 1 빼기 탄젠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거. 즉 사인 세타 가로 1 빼기 탄젠트 세타. 그럼 좀 더 정리해보면 사인 세타 가로 1 플러스 탄젠트 세타가 되니까 이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데 필요한 모든 길이를 다 구했다. 그래서 G 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과 윗변, 그러니까 밑변과 윗변의 합을 계산해 보게 되니까 이 사인 세타랑 이걸 더하기 때문에 사인 세타 가로 3 플러스 탄젠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SH 즉 높이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자, 이제 이 분자 즉 3F 세타 2G 세타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 세타가 보기 싫기 때문에 백악 공식을 통해서, 뭐 이제 백악 공식이 교육과정에 빠졌다고는 하지만 덧셈 정리를 쉽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 걸 알 수 있으니까 3F 세타 마이너스 2G 세타를 계산을 해보자면, 지금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공통이기 때문에 이 아래다 쓸게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공통이고, 그 다음에 이거의 3배 즉 3 에서 빼자 이거의 2배 즉 3 플러스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2 탄젠트 세타. 그러므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니까 사인 제곱 세타 하고 1 플러스 아니다 탄젠트 세타 더하기 2. 이렇게 이제 분자를 정리해 줄 수가 있겠다. 그럼 이제 구하라고 한 극한값이 리미트 세타가 0으로 다가갈 때 세타 제곱분의 분자 사인 제곱 세타 탄젠트 세타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세타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1이므로 0으로 다가가면 탄젠트 세타 0.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이 얼마다? 2. 이렇게 계산이 끝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풀어봤던 도형의 극한인데, 이제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풀이를 잘 이해해 보길 바랄게.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2번. 자, 이제 단답형 29번. 세상수 ABC에 대하여 함수 fx는 a2의 2x제곱 더하기 b2의 x제곱 더하기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가조건 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가갈 때 2의 x제곱분의 fx 더하기 6은 1. 나조건 fln은 0. 그래서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 할 때 인테그랄 0부터 14까지 gx dx는 p 더하기 qln이다.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시오. 물론 pq는 유리수이고 ln은 무리수. 자, 이제 그 역함수 즉 gx를 정적분하기 위해서는 일단 fx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거고, 그래서 가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어진 극한에 fx를 대입해 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가갈 때 2의 x제곱분의 a2의 2x제곱 더하기 b2의 x제곱 더하기 c 더하기 6. 이 값이 얼마? 1. 근데 이제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 알겠지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가갈 때 0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분모가 0으로 다가가니까 분자도 0으로 다가가야지만 수렴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c 플러스 6이 0이어야 하고 c가 마이너스 6인 걸 알 수 있다. 그럼 이제 위에 주어진 식을 다시 써보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자 2의 x제곱이 약분이 되면서 a의 x제곱 더하기 b 그럼 2의 x제곱 0으로 다가간다고 했으니까 이 값은 b가 되고 이 극한값이 얼마다? 1이다. 그럼 우린 이걸 통해서 이제 fx는 a2의 2x제곱 더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6이구나. 이제 a만 구하면 되는데 그걸 위해서 바로 이 나조건 즉 f ln2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2의 ln 4니까 4a 더하기 2의 ln2 즉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 이퀄 0 그래서 a는 얼마? 1 즉 이제 fx를 제대로 다 구했다. 이때 이 fx의 역함수가 gx이고 이 gx를 0부터 14까지 적분한 정적분 값을 계산해 주세요.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4까지 gx dx를 계산해 주세요. 물론 이제 이 문제를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을 활용해서 풀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도록 할게. 이게 좀 더 계산이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fx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이 정적분 값을 계산을 할 건데 먼저 언제 그러니까 g0의 값과 g14의 값이 궁금하니까 g0의 값을 알파 g14의 값을 베타라고 해보게 되면 f 알파가 0이므로 대입을 해서 인수분해를 했을 때 2알파 플러스 3 2알파 마이너스 2 이퀄 0 그러므로 알파는 얼마? ln2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 베타가 14 그러면 14를 넘겨서 마이너스 20으로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2의 베타 제곱 플러스 5 2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이퀄 0 그러므로 베타는 ln4 즉 2ln 2가 되겠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게 된다면 자 fx의 그래프가 ln 2, 0과 그 다음에 2ln 2, 14를 지나고 지금 이 그래프가 y 이퀄 fx인데 이 y 이퀄 fx라는 그래프는 다르게 생각해보면 x 이퀄 f 역함수 y 즉 gy라는 그래프와 같은 그래프이다. 그래서 이 정적분 즉 인테그랄 0부터 14까지 gx dx는 인테그랄 0부터 14까지 gy dy를 구하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이 넓이를 계산해 달라는 그 그래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정적분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0부터 14까지 gx dx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 즉 28 ln2에서 이게 지금 2ln이지 그래서 ln2부터 2ln2까지 fx를 적분한 부분을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fx가 2의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6 dx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계산만 해주게 되면 28 ln2 마이너스 2분의 1 2의 2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6x ln2부터 2ln 2까지 그러면 28 ln2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니까 12 곱하기 2분의 1은 6, 그 다음에 4 빼기 2는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6ln 2. 그래서 34 유리수부터 쓸까? 마이너스 8 더하기 34 ln 2. 그러므로 P가 마이너스 8이고 Q가 34이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P 플러스 Q의 값은 얼마가 되겠다? 26이 되겠다.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26.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역함수 정적분은 이제 치환적분과 부분적분 등을 잘 활용해서 풀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계산은 좀 더 쉬울 것 같아. 자,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자. 30번 최고 차이의 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와 함수 gx는 2의 sin 파이 x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합성함수 hx는 g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가조건을 보면 함수 hx는 x = 0에서 극대값 0을 갖는다. 나 열린 구간 0, 3에서 방정식 hx = 1에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는 7이다. f3이 2분의 1, 그 다음에 f'3이 0일 때 f2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 자, 이제 주어진 가나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fx랑 gx를 먼저 짚고 넘어가면 fx는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이고 그 다음에 gx는 이렇게 2의 sin 파이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때 hx는 gfx. 그러면 hx가 gfx인데 이때 이제 가조건에서 x = 0에서 극대값 0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우선 h0 즉 gf0이 0이고 g가 언제 0이 되나 봤더니 sin 파이 x가 0일 때 즉 sin 파이 f 이제 합성함수니까 파이 f 제로가 0 이게 되기 위해서는 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f0이 뭐여야만 한다? 정수여야만 한다. 그래서 그 정수를 a라고 해볼까? a. 그래서 이 a는 뭐다? 정수. 사인 정수 파일 때가 0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미분을 해야겠지? 그래서 h'x를 계산을 해보면 지금 hx를 그냥 써놓고 미분을 하도록 할게. 그래서 2의 sin 파이 fx 마이너스 1.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h'x는 sin 파이 코사인 파이고 f'x. 그래서 f'x 곱하기 코사인 파이 fx 곱하기 2의 sin 파이 fx. 그래서 여기에 0을 넣어서 0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이제 0을 넣어서 0이 되어야 하는데 h'0은 f'0 곱하기 코사인 자 아까 f0을 a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a 파이 곱하기 2의 사인 a 파이는 0이니까 1. 그래서 이거 이제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값이 얼마다? 0이다. 그럼 이제 일단 정수 파이는 0이 아니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f'0이 0인 거는 확실하고 이때 이제 아래 조건에서 f3은 2분의 1, f'3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3참수의 그 f'이 0이 되는 극대극소를 다 찾았다. 그래서 이제 0일 때 극대 그 다음에 3일 때 극소이기 때문에 지금 0,
a. 왜냐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3,2분의 1. 지금 이 그래프가 뭐다? y equal f x.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0을 기준으로 0보다 커지면 f 프라임이, 그러니까 지금 h 프라임 0이 0인데 얘가 극대라고 했으니까 이 전이 이 전이 플러스 이후가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돼야 극대가 되는데 지금 여기 f 프라임 0을 전후로 해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코사인 a 파이가 마찬가지로 플러스에서 플러스, 그러니까 코사인 a 파이가 0보다 커야 된다. 일단 코사인 a 파이가 0은 아니니까. 그래서 코사인 a 파이가 양수여야 한다. 그럼 이 말인즉슨 자, 코사인 a 파이가 양수라는 거는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가 0,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그래서 0, 2일 때 양수, 즉 다시 말해서 a가 짝수일 때, 그러니까 2에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정수일 때 그 극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a는 뭐다? 뭐 2a 프라임이라고 해볼게. 2a 프라임이어야만 한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뭘 이용해야 되냐면 이제 나 조건을 아직 활용 안 했잖아, 그지? 그래서 열린 구간 0부터 3까지 해서 방정식 hx equal 1에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는 7이다. hx equal 1이라는 건 뭐냐면 2의 sin 파이 fx 마이너스 1이 1. 다시 말해서 2의 sin 파이 fx가 얼마? 2. 그러므로 이 말은 sin 파이 fx가 ln 2라는 말이 되고 ln 2라는 말이 되고, 그랬을 때 0부터 3까지 해서 이 방정식에 해가 몇 개 있었으면 좋겠다? 7개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0부터 3까지 가는 동안 fx의 y값, 즉 함수값은 a부터 2분의 1까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1개, 2개, 3개, 4개, 좀 더 그릴게. 5개. 지금 0부터 10파이까지 지금 이게 그래프가 y equal sin x의 그래프인데, 자, 지금 a, 즉 a 파이부터 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 그래서 여기 2분의 파이고 a 파이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까지 단순히 감소만 하고 있고, 이때 y equal ln 2, y equal ln 2와의 교점이 몇 개였으면 좋겠다? 7개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그럼 그랬을 때 여기가 8파이고 여기가 7파이. 그러면 이제 그 a파이가 이 사이에 어딘가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되겠지. 이 사이에, 여기랑 여기 사이 어딘가에 이제 a파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a가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정수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안에 정수 파이는 7파이랑 8파이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은 얼마다? 8이다. a가 뭐였지? f 0이었지.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3차 함수 fx의 그래프를 다 알게 되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f는 0,8을 지나고 3,2분의 1을 지나면서 이 두 곳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 이쯤 되면 이런 그 다항함수, 그러니까 미적분을 할 정도 되는 아이들이면 사실 이런 다항함수는 금방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길이비를 통해서 이제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이니까 여기 나머지 한 그 교점 x축이 아니라 y 이퀄 2분의 1이겠지? 이 y 이퀄 2분의 1과의 또 다른 교점이 마이너스 2분의 3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수학2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3차 함수 작성을 해보면 px 플러스 2분의 3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인데 이때 f0 다시 말해서 2분의 27p 더하기 2분의 1이 8이 되어야 하므로 p가 얼마? 27분의 15 즉 9분의 5이다. 이때 우리가 구해야 할 값은 뭐였지? f2. 그러면 이때 f2는 대입을 해보면 2분의 7p 더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7p 더하기 1, 즉 9분의 35 더하기 1이니까 9분의 44.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얼마? 9분의 22다. 그래서 이때 분모 분자의 곱을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분모 분자의 합은 얼마? 31이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30번의 정답은 31.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30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미적분 그 시험이긴 하지만 중간중간 이제 다항함수, 즉 수투에서 배운 그런 그래프 개형이라든가 미적분 개념도 당연히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 이제 킬러 문제로 볼 수 있는 30번 문제를 끝으로 이번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문제를 다 같이 풀어봤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험이 이제 뭐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막 엄청 어렵다라고 느끼지는 않겠지만, 한 문제 한 문제 끄집어 봤을 땐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지만, 당연히 이제 학생들 기준으로 또 시험장에 있는 그 환경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여태까지 그 기출 문제들과 비교해서 결코 쉽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시험이었던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의 성적을 절대적인 성적으로 너무 판단하지 말고 이제 등급컷이 나오는 걸 잘 확인해서 본인의 성적을 확실히 확인한 이후에 이제 앞으로 그 입시 전략을 잘 짜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게. 무엇보다도 수능 보느라 너무 고생했어. 그러면 화이팅! 안녕!